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테크 기업 20만 명 이상 해고, 실제로 지난해부터 해고를 했고요. 반면에 미국의 연준에서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상반된 의견이죠. 누군가가 글쎄요,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 내용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달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떴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8,000명 추가 해고 중이다. 지금 약 6만 명을 빅테크에서 잘랐습니다. 지금 뭐 그거 받고 이제 7만 명 넘게 해고를 시켰다고 하고요. 자, 구글은 사실 뭐 정리해고를 좀 안 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구글마저도 12,000명 감원을 발표했죠. 이 칼바람으로 인해서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게 빅테크에서 해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중 기사 하나를 제가 좀 살펴봅니다. 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28,0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죠. 약 1년 사이에 한 6만 명 이상을 잘랐다고 하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이날 10,000명 일단 자르고 시작한다라고 계획을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0월 한 1,000명 정도 감원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그 10배에 이릅니다. 구조조정이 이게 몇만 명 단위가 된다면 이게 3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라야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자, 아마존 역시도 18,0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시작했죠. 이게 아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 해고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가장 큰 규모의 정리 해고를 진행한 곳은 페이스북이죠. 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입니다. 자, 메타는 지금 전 직원의 11,000명을 이미 해고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메타 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 해고죠. 그 다음 큰 규모의 정리 해고는 세일즈포스라고 합니다. 자, 세일즈포스는 7,000명을 잘랐고요. 자, 테슬라는 지난해 6월 일론 머스크가 전 직원의 10%, 약 6,000명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인수한 직후에도 트위터 직원의 절반인 3,700명의 퇴사를 통보했다가 소송도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밖에도 쇼피파이, 넷플릭스, 코인베이스, 스냅, 로빈훗, 리프트, 크립토닷컴 등 소위 말하는 그 미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직원을 자르고 있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경기가 안 좋아서 실적이 악화돼서 라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일환인 게 사실은 좀 더 무섭습니다.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이를 악물고 고용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빅테크 감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다. 비싼 비용으로 여전히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게 좀 궁금해 의아한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그 미충원된 일자리가 1,050만 건인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 이제 지켜보시면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이라고 하는 이게 선행 지표입니다. 이게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물어보는데요. 이 구매관리 지수가 이제 50 이하로 가면 이제 불경기의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8.4로 그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위축세를 2달 이상 연속 나왔지만 고용 지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고용 지표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죠. 자, 제조업체뿐 아니라 연준 그 애틀란타나 리치먼드 그 연방준비은행에 설문조사했을 때도 이들 역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하냐? 고용시장이 침울한 경기 예측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 아시는 분 다 아십니다. 고용지표는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자, 코인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져도 부동산은 꿋꿋이 버티죠. 얼마 동안 버팁니다. 왜? 몸뚱이가 크고요. 그게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고용 시장도 결국에 지금 침울한 경기 예측을 따라서 나중에는 악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뭐가 됐든 현재는 고용 시장이 강해 보인다. 아직 침체가
시작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글쎄요, 이런 말을 하네요. 얼마 전에 그 FOMC 그 이후에 그 잡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뭐 연준이 이렇게 주로 보는 뭐 CPI 이런 어떤 그 물가 지수 외에도 고용 지표를 동시에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대급 비농업 그 취업자 수가 역대급이었습니다. 51만 1000명. 시장의 예측에 거의 3배 이상의 취업자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무려 실업률이 53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코인이 조금 덜컹덜컹했고요. 사실 주식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미국의 실업률 그래프인데요. 그 20년도 정말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가 이게 지금 쭉 무슨 그 바람 빠지듯이 쭉 빠졌죠.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수준을 이렇게 쭉 한번 빨간색 라인을 그어봤습니다. 현재 이 3.4%가 언제 와서 닿냐면요. 이게 1969년입니다. 1969년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낸 거죠. 믿을 수 없는 고용의 소위 말하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거죠. 자,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말씀드렸죠. 시장 예측의 거의 3배가 됐고요. 이게 1969년 이후로 시장 예측은 3.6%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3.4가 나왔죠. 최저 실업률을 나타냈고요. 레저와 이제 호스피털리티는 그 이제 서비스 직종에서 좀 컸던 그 이제 소위 취업자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가 시작됐다. 자, 골디락스는 뭐 이게 너무 경제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딱 좋다. 이걸 이제 나타냈던 말인데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지금 뭔가 훈풍이 이렇게 막 불고 있는 걸 보죠. 근데 자,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통화량도 이렇게 많은 양을 단시간에 이렇게 돈을 찍어냈던 역사적인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역시도 지금 이 정말 수직으로 상승을 시켰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속도는 지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실업률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튼튼하다. 이게 미국 연준의 논리입니다. 글쎄요.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금 9몇 % 찍고요. 6.5% 떨어졌다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준 의장은 2% 문제 없다. 지금 그 발언을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합니다. 글쎄요, 2%까지 내려갈 때 저는 뭔가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어떤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하죠. 이게 정말 엄청난 리포트다. 이게 그리고 나도 좀 궁금하긴 하다. 뭐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좀 삐걱삐걱함에도 불구하고 이 취업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게 이건 좀 의문점이 들긴 하다. 그 노동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뭐 신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이 잡 리포트는 too good to be true. 이거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이게 지금 영어로 뭐라 나와 있지만 핵심은 이런 그 고용 지표는 이코노믹 그 픽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하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믿을 수 없는 고용 지표가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굿 뉴스가 배드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더 올리겠네 해서 그렇게 저희는 이 소식이 사실은 달갑지만은 않죠. 자, 이 지금 또 리포트는 2022년 뭐 경제는 되게 뭐 경기 침체 우려가 그때도 컸었죠. 하지만 job market은 항상 좀 괜찮았다, 회복력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하고요. 연준은 그 레이버 마켓을 조금 이제 쿨 다운 좀 시켜야 된다고 지금 새해 다짐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는 레이버 마켓이 매우 좋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얘기도 재미있는 게 연준은 이제 연내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금리 인하 연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markets are betting, 마켓 시장은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이 23년이 다 가기 전에 금리 인하할 것으로 배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올랐고 코인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 FOMC 때 했던 그 발언을 제가 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 자, 노동지표가 좋은 한 더 큰 금리 인상도 시장은 다 받아낼 수 있다. 실제로 이 말을 했습니다. 자, 노동지표가 지금 좋잖아. 지금 경기 침체 절대 아니야. 지금 노동지표 너희들 봤잖아. 경기 침체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괄호 열고 닫고 무슨 말이 숨어 있을까? 경제 박살나는 거 내가 이거 확인 다 한 다음에 금리 내리는 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 피규어가 나오니까 사실 시장은 이거 뭐지? 좀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제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자, 3월 달에 FOMC 미팅 또 합니다. 그때 3월 22일에 베이비 스텝을 할 것으로 시장은 이제 약 2.7%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거의 이제 그렇게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요. 5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한 번 더 올릴 것이다가 조금 더 높지만 지금 비등비등하죠. 앞으로 추가 인상 없다. 44.6%. 아니다.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이게 48.2%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그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연준은 지금 소프트 랜딩을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연착륙이 가능하다. 연착륙, 경제 지금 좋다. 나쁘지 않다. 그 노동지표 봤지? 계속 똑같은 말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지표라 보시면 돼요. 연준의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 금리를 뭐 올리고 내리는 게 연준 고유의 권한이죠. 근데 overshoot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overshoot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고 올리는 건 맞죠. 근데 너무 세게 너무 가파르게 올린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세게 올리니까 경기 침체가 나오겠죠. 이 지금 경기 침체가 이 지금 회색 부분이 다 지금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 금리를 마구 세게 올렸더니 경기 침체가 아니나 다를 것 같죠.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또 금리를 올렸더니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 왔죠. 70년대, 80년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낮췄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경기 침체일 때 또 그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낮췄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낮췄고요. 최근에 2008년도도 제로금리까지 무지하게 빠르게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직 상승했다가 이번에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유지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금리를 낮추겠죠. 그때 overshoot 한다는 거예요. overshoot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경기가 박살이 나 있는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경기 침체 없이 실업률 상승도 없이 인플레이션 2% 이하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말을 저는 뻔뻔하게 하는 게 저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경기 침체도 없고 실업률 상승도 없이 물가를 2% 밑으로 내릴 수 있다고요? 이번엔 달라. 실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연착륙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유를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지금 이번은 그 큰 수요가 만났는데 너희들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봤잖아. 공급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로 맞부딪혀서 나온 거지.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글쎄요. 제가 알기로 70년대 80년대 그 석유 파동부터 해서 공급난 이슈 전쟁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뭐가 다르다고 하는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고요. 이분이 1년 반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요. 2021년 9월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분명히 했죠. 자, 이 말을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인플레이션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롬 파월에 이어서 자넷 옐런 재무장관까지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로라고 언급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을 시키죠. 연준은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과 인하를 뒤늦게 오버슛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를까요? 결국은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릴지 두 번 더 올릴지 1번 아니면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이 5%냐 5.25%냐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기업들, 소위 말하는 빅테크,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대량 해고를 했고요. 지금도 자르고 있고 앞으로도 자릅니다. 이거 팩트죠. 자, 기록적인 일자리 증가 가만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은 시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일용직 근무자가 태반입니다. 그게 뭐 서비스직이 될 수도 있고 뭐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고 제조업이 될 수도 있죠. 지금 미국 사람들 통장에 돈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뭐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거 이미 다 썬지 오래기 때문에 그냥 돈 벌려고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들이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실제 하는 행동에 제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는데요. 실제 하는 행동은 감온입니다. 가장 똑똑한 기업들은 지금 당장 뭔가 순이익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저 멀리서 먹구름이 지금 막 태풍 같은 게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고 경비를 특히 일론 머스크 얼마나 자릅니까? 정말 가차없이 자릅니다. 그 기업들은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정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건 저도 모르지만 단기 반등이 한 번 정도 온다면 땡큐 하고, 물론 그렇다고 뭐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현금을 조금 확보하실 필요가 있으면 그때 좀 팔 그 계획을 미리 짜 놓으시면 좋겠다.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연준 의장의 말보다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적인 행동을 봤을 때 느낌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좀 잘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물론 저는 크립토 좋게 봅니다.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일자리, 세수 창출 다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